Commonly Soup, a gentle introduction to symbolic computation이라는 책인데요. 커먼 리습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어, 유명한 책이죠. 이거 되게 잘 써진 책이에요. 그래갖고, 이 책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 아니, 제가 이거 처음 사용하는 거라, 커먼 리습. 좀 이상하네요. 어, 서문부터 이제 공부할 건데요. 제가 정리하면서 이걸 진행할 거라 어, 조금 이렇게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한번 가볼까요? 아, 뭐 이 책은 프로그램 리스브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책이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물론 이 책은 그러니까 AI 연구하는데 가장 어, 주요한 언어로 알려져 있는 언어이고요. 가장 그 어드밴스드 에리어 오브 컴퓨터 사이언스의 가장 진일보한 발전된 가장 그 발전된 분야 중에 하나인 AI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언어고 엑설런트한 랭귀지고 초보자한테도 엑설런트하다네요. 근데 리습이라는 언어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다들 리습이 배우기 쉽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It is increasingly the language of choice in the introductory problem course due to its friendly, interactive environment, rich data structures, and powerful software tools that even novice, 노바이스로 읽었나? 노비스로 읽었나? 이게 초보자라는 뜻인데, 어, 발음이 어떻게 되지? 어, 이게 발음도 이게 되나? 딕셔너리. 나비스라고 있네요, 나비스. 나비스라고 있고, 발음까지는 안 되나? 음, 딕셔너리, 근데 음성이 없네요. 있나? 네. 여튼, it is the language of choice. 선택하는 언어래요. 근데, increasing 증가하고 있대요. 그 선택하는 게, 언어로. 인터덕, 인트로덕터리, 발음이 되게 안 좋게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라 만약에 제가 해석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그 이해를 하고 있다면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맨 처음 배울 때 선택하는 언어로 아주 각광받고 있대요. 아주 옛날 얘기죠. 이 책이 출발된 게 한 1990년대걸요. 하여튼 친숙하고 인터랙티브한 환경이다. 인터랙티브한 환경이라는 건 그냥 랩풀 같은 거 아닐까요? 랩풀? 그러니까 인터프리터가 있어갖고 유저가 입력한 걸 바로
응답을 해줘갖고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 리치 데이터 스트럭처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많다는 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 좋은 거죠. 어차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스트럭처가 있으면 이제 빨리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강력한 소프트웨어 툴스가 제공된다는데요. 초보자들도 마스터 인 숏 오더, 짧은 순서로 이게 짧은 순서 마스터 할 수 있는데 인 숏 오더 이거는 잘 모르겠네. 네. 숏 오더, 숏 오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올더라는 건 순서 아니에요? 올더. 근데 찾아볼까요? 인 숏 올더. 네. 이게 아니라 인 숏 올더라는 게 In short order. 발음이 되네. 즉시, 빠르게 뭐 이런 뜻이네요. immediately 하고 rapidly. immediately 하고 rapidly라는 뜻이네요. 이거 이렇게 가져다 썼고, 좀 쓰기가 불편하네요. D, I, E, T, diately, rapidly. 그러니까 빠르게 마스터할 수 있대요. 초보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책을 썼을 때는 세 가지 종류의 독자가 있을 거라고 그 머릿속으로 생각했대요. I'd like to address each. 각각의 또한 그 각각 그 대상 세 가지 타입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싶었는지를 쓴 거라는데, 첫 번째는 어, 첫 번째 프로그램 코스를 듣는 학생들, 이게 첫 번째 대상이죠. 아유, 너무 큰데. 이것도 좀 너무 크다. 음, 학생들은 could be from any discipline. 어떤 훈육이라고 디서플린 기억이 나는데, 학생들은 어떤 그 디서플리니의 훈련 방식, 교육 방식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컴퓨터 사이언스로부터 휴머니티스 하게 되면 인류학인데 이거 휴머니티스가 인류학 맞나? 이것도 찾아봐야겠다. could be from any discipline, any discipline, 디서플린을 한번 볼까요? 딕셔너리, 디서플린. 한국어로 훈련, 징계, 징벌. 이게 어떤 그 훈련으로부터 해석이 잘 안 되네요. The student could be from any discipline. 어떤 디서플린으로부터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도 어떤 그 교육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될 수 있고 휴머니티도 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리버럴 아츠네요.
리버럴 아츠라면 그냥 인문학과, 인문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보통 휴메니티스 하면 인류라는 뜻도 되긴 한데,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받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그 교육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컴퓨터 사이언스가 될 수도 있고, 휴메니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한, 과정을 듣고 있는 학생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in the title, 제목에도 있듯이, 젠틀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대요, 젠틀. 젠틀하다는 거, 점잖다고 하면 차근차근 이런 식일 수도 있고, I assume to know prior, 사전 그 수학적 백그라운드, 아리스메틱은 뭐야? 그 사칙연산이죠. 사칙연산을 벗어나는 그 어떤 사전 수학적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게 하고 가정하고 한다는 거죠. 설사 너가 수학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즐기게 될 것이다. 아이고, 테크니컬 자르곤. 이건 자르곤은 용어라는 뜻이거든요. 텀 같은 건데 기술적 용어를 피하고 그 많은 예제를 넣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또한 you'll find plenty of exercise in top 이건 모르겠는데 인터스퍼드라고 하는 건 이제 막 섞여 있는 거 그런 느낌이 들어 믹스드라는. 또한 너는 엄청나게 많은 연습 문제들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answered to all of them 이제 include appendices 그러니까 우선 이 글자를 먼저 찾아볼게요. 딕셔너리에서 인터스퍼 한글부터 할까요? 인터스퍼스 간격을 두고 뿌리다 점주하다 인터믹스 그 섞여 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많이 섞여 있다. 그 연습 문제들이 많다. 충분히 많은 양의 연습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 그 연습 문제에 대한 답도 부록이 있다. 그러니까 수학적 배경 없어도 쉽다 이거 같아요. 이거 인터믹스라고 되긴 하네요. 어, 그리고 음, 사이콜로지스트는 심리학과 아닌가요? 한번 봐볼까요? 심리학자, 그 링기스틱스 언어학자,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다른 펄스 인터스인 AI 관심 있는 사람들. 첫 번째는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고 두 번째는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같네요. 너가 처음에 너의 그 지리, into AI에 대한 너가 지리를 하듯이 as you begin your inquiry into AI 너의 인쿼리라는 거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질의사항 아니지. 너가 시작할 때 너의 질의사항을 AI에게 물어볼 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거의 모든 이 분야, AI 분야에서 있는 거의 모든 연구가 아, 이제 carried out, 리스브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어, 대부분의 리스의 텍스트들은 쓰여져 있다. exclusively for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 광활이 포함되고 있다.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에게서는 대부분의 리스트 텍스트가 아주 광범위하게 익스클러지블하게 배타적이 아니라 배타적인 독점적 뭐 이런 건데 익스클러지블리가 여기서 광활한 뜻 아닌가? 이게 베타 독점적으로라고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만을 위해 쓰여져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I've gone to great effort to make this book accessible to everyone. 나는 이 책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왔다. It can be your doorway to the technical literature of AI, as well as a quick introduction to central tool. It can be your doorway. 이것은 어떤 현관문, 그러니까 진입로 to the technical literature of AI. AI에 대한 전문 서적들에 대한 어떤 입문서, 도어웨이가 될 수 있고 현관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센트럴 툴, 그러니까 AI의 그 핵심적인 도구에 대한 빠른 소개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AI 하는 데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다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컴퓨터 취미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984년 이전에 또 리습은 퍼스널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했던 리습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왜냐면 이게 개인 컴퓨터다 보니까 메모리가 작았대요. 초창기 기계들에서는 메모리가 작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오늘날의 퍼스널 컴퓨터들은 종종 come with several megabyte of RAM, 수 메가바이트의 램을 가지고 있는 출시되었고, 하드디스크도 포함돼 갖고 하니까 더 넉넉해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ey run full implementation of common lisp standard. 그러니까 common lisp를 설치해서 실행하는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high quality tool as a lisp in the university and industrial research lab. 그 연구소와 대학에서 쓰는 리스 아주 고퀄리티의 툴 쓰듯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더 리스 툴킷 섹션, 이 책의 리스 툴킷 섹션에 보게 되면 Advanced features of common Lisp program environment that have made the language such a productive tool for rapid prototyping and AI programming 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커먼리스 환경이 어떤 최신 특징, 아니 신기능을 소개하고 있대요. 취미로 하는 사람한테도 리습이 그렇게 작동시키는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책 젠틀 인트로덕션은 커먼 리습, 전반적으로 커먼 리습을 쓰고 있대요. 리습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since its invention 30 years ago, 3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리습 방언, 다른 머신마다 리습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나 몇 년 후면 동일한 방언인 다이어트라는 이제 리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습이 여러 가지 이제 머신마다 달랐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고, 랭귀지는 그렇게 빠르고, 그리고 unconstrained evolution, constrained 제약이 없는 진보, 빠른 진보, 어떤 제약도 없이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은 베네핏거라다, 어떤 혜택인더 초창기 혜택이었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건 혜택이었지만
그만큼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 표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뭐 어떤 컴퓨터에서는 뭐 리눅스, 리스프 A를 쓰고 어떤 곳에서 리스프 B라는 방언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떤 제약 없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빠른 발전은 가져다 주지만 어떤 표준이 있어야겠다라는 그 요구가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커먼 리스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커먼 리스프는 드팩토 스탠다드네요. 커먼 리스프이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저기서 정의한 건 아니고 민간에서 정부나 그런 데서 한 게 아니라 디팩토니까 민간에서 표준된 거예요. 근데 그 민간 표준은 모든 메이저 컴퓨터 제조사에서 이미 합의를 해갖고 이렇게 표준이 됐나 봐요. 그래서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리파이먼트 아주 그냥 다듬고 있다는 거죠. 인터 오피셜 스탠다드 공식적인 스탠다드한 커먼 리스프를 위해서 지금 그 어떤 작업 중인가 봐요. 그러나 리스프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evolve 될 것이고 the standard will be updated periodically and reflect new contribution people have made to the language. 아마도 one of those contributors will be you. 그리고 그 컨트리뷰터 중에 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들은 계속 우후죽순으로 뭐 새로운 신기능을 넣어갖고 지네들끼리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선문은 대충 이 사람이 어떤 독자를 그 염두에 두고 썼다 뭐 이거 같아요. 그렇게 큰 뭐 인사이트를 얻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그냥 어차피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막 얘기하고 이렇게 느리게 진행될 수는 있는데 아유 첫 번째로 이제 펑셔널 데이터네. 음, 색깔도 넣을 수 있나? 글도 쓸 수 있나? 음, 쓰는 거는 별로네 이게 프로그램이. 저원 그리고 뭐 이걸 이렇게 해볼까? 음, 색깔이 근데 안 좋다. 어쨌든 챕터 1을 공부해볼까요? 이 챕터는 Overview of Notation, Notions of Function and Data, followed by example of several built-in list functions. 이 챕터는 어떤 표기법부터 시작한대요. 펑션과 데이터에 대한 표기법. 그 다음에 예제가 보여줄 거래요. 근데 그 예제들은 이미 빌트인 된 거. 만약 너가 already have some experience program in other language, you can flip through. flip through라는 말이 뭐죠? 그냥 훑어라는 거, 그냥 지나가라는 거라는 건 대충 알 수 있죠. 근데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몇 분만 그냥 훑어보고 지나가면 된다 이 얘기인데요. 그 ULC의 Elspective Functions 그가 사칙 현상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보게 될 건데 그 다음에 소개 심볼에 대한 소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리스브에 있어서의 그 데이터 타입스 중에 하나 그리고 프리디킷이란 거 그리고 이 프리디킷이 뭐냐면 yes or no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프리디킷을 배울 것이다. 그 when you think you have graph
this material. 너가 음, 이 매트리얼, 그러니까 이 학습 자료들을 어느 정도 그래프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 리드 서머리 섹션을 봐라. 이거 읽어라. 26페이지에 있대요. 그리고 너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테스트도 할 수 있대요. 이걸 좀 정리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어, 펑션하고 데이터 표기법을 배운대요. 음, 하고 데이터의 표기법, 데이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라는 거는, 함수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프로그램 언어 리스프하고 예를 들어 파이썬이 있다. 그러면 리스프에서의 그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파이썬에서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고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 함수를 표기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a 이렇게 썼나 그냥? 그리고 함수 호출 뭐 함수 정의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 df 뭐 a 함수 하고 콜론하고 뭐 프린트 c 프린트 c 아유 음, 음,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 함수는 이렇게 적용했잖아요. define a라는 함수가 있고 아규먼트 표시하나? 아규먼트를 어떻게 표시하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int n 이렇게 하나?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프린트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함수의 정의잖아요. 리스트에서는 함수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 노테이션이 달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A, B, C 이게 펑션이에요. 리스트에서 데이터도 리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3, 4 이렇게 그냥 나타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스트에도 똑같아요. 이게 밸류라거든요. 데이터는 그 문자열은 A, B, C 라고 나타내죠. 근데 리스트에서 문자열은 뭐 예를 들어서 정의 내려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밸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리스트 되나요 여기서? 하여튼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을 거야 아마.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리스트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는 이게 문자열 데이터가 될 수가 없지 이거. 음. 이거는 그냥 3일 데이터는 3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표기가 그 언어별로 있기 때문에 이 펑션과 데이터의 노테이션을 먼저 설명해 준대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심볼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래요. 심볼은 되게 중요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리스프에서. 그리고 프리디킷은 심볼하고 프리디킷에 대한 소개를 한대요. 이것도 적자. 두 번째는 심볼하고 프리디킷. 심볼은 예를 들어서 A 심볼은 다른 걸로 바꾸면 네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임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파이썬 같은 경우 함수명이 있죠. 그리고 변수명이 있죠. 이게 네임이잖아요. 이걸 심볼이라고 그래요. 컴퓨터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장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런 함수명, 변수명을 나타내는 게 문자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int num이라고 했을 때, 이 name은 num이라는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은 데이터 문자열. 예를 들어서 num. 이 문자열과 이 문자열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것은 데이터로서의 문자열이에요. 데이터. 밸류로서의 문자열이고요. 이 num이라는 것은 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열이지만 이거는 변수의 역할을 해요. 심볼이죠, 심볼. 그래서 같은 num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사용한 이런 문자열을 이렇게 따옴표를 쓰지 않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인지 심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이렇게 나타내거든. 그리고 심볼은 이렇게 나타내고 차이를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습에서도 이 심볼이 사용되겠죠. 왜 심볼이 사용되냐면 심볼이라는 건 변수나 함수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변수나 함수명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제너럴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가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있다면 이걸 함수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100케이스를 다 일일이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변수를 두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일반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함수를 사용해서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일반화 시키는 건데 이때 변수가 사용돼요. 이 네임이 사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어떤 특수한 값이 아니라 변수라는 걸 사용해서 일반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심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래서 심볼이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없어요. 그리고 프리디킷은 뭐냐면 프리디킷은 이게 프로포지셔널 로직이 있어요. 명제도 있고 프리디킷이라고 있어요. 이거 펄스 오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는 게 훨씬 난데 예를 들어서 오드피라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num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odd p 3은 true 그리고 odd p 4는 false. 이건 true 아니면 false의 값을 나타내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함수를 predict이라고요. predict 함수.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니까 이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본대요. 또 이게 두 가지고 만약 처음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이 챕터를 처음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대요. 그래서 펑션이 뭐고 데이터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한대요. 아주 중요한 거죠. The term 데이터라는 거는 우선 여기 데이터 펑션을 정의를 내리는 이 사람은 음,
게 어, summary what is function what function is what function is what data is 데이터 아가 되거든. 이 사람은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이라고 정의하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이거 확률 이론하고 결부돼서 설명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통칭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어떤 과학적이진 않아요. 사이언티픽하지 않아요. 어, 이런 언어는 아니고 이건 진짜 오리지널이네. 이런 일상 언어 데일리 랭귀지 하여튼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인포메이션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넘버, 워즈, 그리고 리스트 오브 띵스라는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정의내렸어요, 이 사람은. 이게 구체적인 예로. 그리고 펑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펑션은 블랙박스, 에즈 박스, 데이터가 플로우 되는, 통과하는 어떤 박스로서 펑션을 생각하면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펑션은 이 사람 말로는 데이터가 박스, 어떤 박스, 데이터가 스로 통과하는 뚜루 맞나? 뚜루라고 썼네. 박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대요. The function operates on the data. 그리고 이 펑션 박스는 operate 동작한다. 어디 위해서? 그 데이터 위해서. 여기서 동작한다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그 결과가 flow out 흘러서 온다. 이건 리절트네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트하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펑션에 대한 정의죠. 데이터 펑션. 그리고 after covering some of built-in function 리습에서 제공하는 빌트인 펑션 몇 가지를 다룬 이후에 우리는 좀 확대하면 빌트인 펑션 근데 우리는 배울 거래요. put this function together make 새로운 펑션을 만드는 거 to make new one을 하는 거 있는 펑션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든 거 그리고 더 the essence of computer program 이게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기 정리하면 이게 기존에 있던 existing 펑션이 있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new 펑션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의 핵심이라는데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의 핵심 이거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예요. 그 세블 몇 가지 유용한 기술이 있대요. 이 세블
이렇게 할 때 기술이 필요하네. 이렇게 하는데 added new 뭐야 유용한 테크닉이 있대요. 그냥 막 만들지 못하고 어떤 기술이 있나 봐요. 이런 걸 소개할 거라고. technical terms like this which appear world 네. 음, 너무 크네. functions on numbers. 이게 펑션이 on numbers라는 표현이 조금 이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 생소하냐면 펑션이면 펑션이지 on numbers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펑션이라는 건 원래 이게 도메인이 있잖아요. 코도메인이 있고. 근데 이 도메인과 코도메인을 이루는 그 원소들 있잖아요. 이 원소들이 넘버스라는 거예요.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된 함수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펑션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살펴본다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면 좀 더 확대해갖고 가장 그 익숙한 친숙한 함수들 중에 함수들은 아리스메틱 펑션일 것이다.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눗셈. 그거는 다 숫자죠. 그래서 넘버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덧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보여줄게. 덧셈을 보여줄게. 우선 이게 가장 이걸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펑셔널 넘버스 맨 처음 배우는 이유 많고 많은. 근데 이게 익숙한 것 떠나서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 그 SICP라는 책에 보게 되면 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SICP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 여기 보게 되면 프리미티브 오브젝트하고 펑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기초적인 아주 기본이 되는 아톰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와 펑션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확장하는 다는 거예요. 이걸 확장해서 이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와 펑션을 바탕으로 익스텐디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 이걸 다시 모듈화 하기도 하고요. 이게 프로그램의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4칙 연산이라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펀더멘털한 프리미티브한
거예요. 프리미티브하다고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만들어지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LU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 이게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 뭐 레지스터가 있고 뭐 메모리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PC가 있었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었고 어드레스를 컨트롤하고 이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 컴퓨터의 기본 연산은 뭐 AND, OR 이런 게이트죠. 그러니까 논리적 게이트를 가지고 에리스메틱 그 사칙 연산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래 하드웨어적으로도 기본 연산이에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제공된다고 보면 돼요. 사칙 연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그 펑션이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나눠질 수 없죠. 근데 다른 것들 이렇게 확장된 거는 이 함수들로 사칙연산으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뭐 말을 복잡했나? 하여튼 보게 되면 다시 보게 되면 덧셈을 이렇게 나타내네요. 이걸 이걸 보면서 이거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아유 박스라고 했죠. 박스. 박스가 펑션이고 이게 리절트네. 그러니까 인풋이고요. 이런 것들이 도시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덧셈이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함수를 보게 되면요. We can describe what's going on in the figure in several ways.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그림이 뭘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ata.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넘버 2와 넘버 3은 flow into the function.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넘버 5는 flows out. 밖으로 나온다. 박스 밖으로 나온다. 넘버 2와 3이 flow into the function and the number 5 flows out from the point of view of, 이게 데이터 관점에서는 2와 3이라는 데이터가 그 박스를 통과해서 5라는 결과값으로 나온다. 이게 데이터 관점이래요. 그럼 펑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죠? 펑션 관점에서는 플러스는 플러스 입장 펑션 플러스는 2와 3을 입력으로 받는다. 5라는 결과값을 내보낸다. 뭐 별 차이는 없어 보여. 그러니까 데이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데이터가 2라는 사람이 2와 3이라는 데이터가 5로 바뀐다. 펑션은 자기가 받아갖고 보낸다. 이런 건데 이게 중요한 점이 뭐겠어요? 이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펑션과 데이터 각각의 입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은 동일한 것이다. 너는 이 책에서 다양한 곳에서 이런 형태, 어렵된 이런 형식으로 말하는 것을 뭐 듣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 리스 펑션 여기 있는 리스 펑션 테이블은 to useful things with number. 그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게 아주 내 생각에 프리미티브 펑션 같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ABS, 그 다음에 SQRT. ABS는 이게 절대값이고, SQRT는 루트, 제곱근, 이게 스퀘어 루트 맞아. 스퀘어 루트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 함수 같아요. 숫자에 관한. 왜냐면 우리가 처리하는 거는 그 보통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보면 그 넘버스에 관한 거예요. 이거 넘버스. 그래서 넘버스에 관한 함수는 넘버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넘버스에 관련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어떻게 데이터가 펑션을 흘러가는지 보자. 이런 거 보죠. 마이너스 4. 이거 그냥 복사해서 보죠. 카피. 이것도 뭐 절대값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저기 하지 않는 거죠. 마이너스가 4가 들어서 4를 출력한다. 뭐 여기까지 우선은 하고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